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국회 로텀대홀 본관을 떠나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차로 가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국회 앞에서 잔디밭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계단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청과 거리가 좀 있어서 손을 흔들어서 이제 답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취임 행사가 정식으로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초청을 받거나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아마 시민들이 소문을 듣고 국회로 와서 그 잔디밭 앞에까지만 입장을 할 수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시 차에 오르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정된 동선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즉석에서 참석한 국민들에게 손 흔들게 가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경호상의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저 동선에서 손을 흔드는 걸로 국민들의 인사에 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나와서 전 정부의 이제 경제부총리지만 이제 어쨌든 예우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2시 25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차에 올라 잠시 뒤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공식 업무가 이제 그야말로 시작이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지금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승용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 경호팀이 뭐 오늘 그 당선 순간부터 공식 경호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팀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저 차가 또 그 방탄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공식 경호차로 바뀐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떠나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에서 2시 반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내치에 대한 얘기 중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또 필요하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얘기하고, 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또 대통령이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밝히겠다,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치 키워드로 아마 강화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강화문에서 타올랐던 촛불의 이 민심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촛불의 민심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닿았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루어졌던 측면, 그리고 이 바로 강화문이라는 곳이 열린 공간이고 이 소통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가 되는 대로 청와대의 그 공간을 떠났어요. 네. 이 강화문에서 아마 집무실을 얻고 말 그대로 이제 강화문 시대를 열면서 이 강화문 광장에서 그 국민들과 상당히 소통을 하는 그러한 길을 자주 가질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강화문에서 대토론회까지 연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소통하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말을 직접 듣는 새로운 모습의 대통령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집무실 얘기는 청와대의 기능 자체가 뭐 어떻게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관저나 그런 기능은 있겠죠. 또 지금과 같은 기능도 하겠지만 광화문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총론으로서 오늘 통합과 소통의 새 시대에 대한 청사진으로 머리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서 했는 말이 권위주의적 대통령상을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첫 번째가 광화문 대통령, 한마디로 집무실 자체를 구중심처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오겠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 어떤 그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만큼 불통 대통령 논란에서 소통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만 더 붙이자면요. 그런 어떤 정치적, 상징적 의미의 광화문 대통령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참여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을 할 때 광화문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부청사 별관 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내에 공간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다들 청와대 내 공간에서 근무하고 싶지 청와대 밖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아 할 때인데 본인이 자처해서 그렇게 하셨고 과거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군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때 샌드위치 판넬로 칸을 질러서 업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징도 있지만 실제 업무도 잘 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본인의 경험에 의한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勤무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광장에 지금 뭐 시민들이 모여있다, 국민들이 모여있다 하면 직접 걸어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도 이 연상이 되네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퇴근길 시민과 함께 마주치는 대통령, 그리고 주요 사안을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권위주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의 철저한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는 국민통합, 남북통합, 정치통합으로 통합의 방점을 맞추고 그 가장 첫머리에 국민통합을 이야기함으로써 기존 정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을 통합의 키워드로 설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의원회관 앞이에요. 네. 천천히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과거에는 국회 떠나면 빨리 갔잖아요, 차가. 근데 시민들과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차창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일일이 좀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면서 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 자체가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국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시민들이 지금 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취임사 얘기로 가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가장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통합의 일환으로 야당은 함께 가야 될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챙기겠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른바 대탕평 인사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통합정부고 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모두가 동반자고 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모든 국민들을 다 섬기겠다는 국민 섬김의 대통령이라는 지금 단어를 지금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됐던 총리 인사부터 일종의 대탕평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인사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안보 문제 또 외교 문제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곧 워싱턴에도 갈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왔고 또 한미동맹 강화한다. 이런 얘기 분명히 강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외치와 관련해서 안보 위기에 곧바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북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와 같은 어떤 필요시 곧바로 워싱턴과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도 강화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공존의 시대,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중요한 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가 한미 간의 가장 핫 이슈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는 반응이 미국에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걸 좀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미, 중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어떻게 협상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때 미국과의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뭔가 이라크 전쟁에 우리 한국군을 파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한미동맹을 잘 조율하고 한미동맹도 강화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도 지켜내고 우리 젊은 병사들의 또 생명도 지켜내면서 또 동시에 우리 한국군의 그런 어떤 해외 파병 경험도 쌓는 아주 그런 훌륭한 결정이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강하고 우리의 네. 국익도 챙길 수 있는 아주 그런 협상을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탄 승용차가 천천히 국회를 빠져나간 뒤에 지금 마포를 향해서 가는데 저기도 연도의 시민들과 인사를 하는지 진행 속도가 빠른 도보 정도의 속도로 차가 이동하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도 이제 청와대 주민이 또 된 셈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시민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 앞에 주요 정당의 당사들과 그리고 그렇죠. 당사를 취재하고 있는 출입 기자들이 대단히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의 본사들도 몇 군데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시민들 향해 답례 형태로 천천히 서강대교 방면인데 천천히 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환호의 답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리는 바로는 청와대 승용차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에 위로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무게차. 그거 무게차라고 하죠. 네. 그 뚜껑이 없는 차인데 지금 보시면 멀리 손을 흔들고 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두 번째 뒤에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에 있는 차량에 자막 문재인 바로 대통령. 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네. 모습이에요, 저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눈을 맞추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네. 지금 12시 반,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신 분들이 네. 직장인들이 많이 나가서 저렇게 그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연도의 시민들만 보다가 다시 왼쪽. 이번엔 오른쪽 손을 대신 왼쪽 손을 들어서 계속 이제 좌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민들과 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 아까 취임식 때도 굉장히 표정이 밝았어요. 아니 이런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원래 청와대로 간다고 할 때 국회에서 나와서 바로 이동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랑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악수하는, 이렇게 눈을 맞추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청와대 참모진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그 예정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직접 결정을 내리신 건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가장 앞머리에 내둔 그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과 소통을 중요시하게 하는 일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저런 모습들은 미국 대통령들도 저렇게 이제 취임식 때 직접 뭐 연도를 걷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대로를 그런데 거의 그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아마 저 차가 그 다리 어느 다리인가를 서강대교 말씀하셨는데 그 다리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저런 스피드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국민과 소통하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을 저런 식의 모습을 통해서 벌써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뭐 지금 오늘 사실 그 정식적인 이런 거대한 취임식은 아닙니다만 네. 자신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 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대통령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연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저렇게 다정스럽게 손을 흔드는 모습 자체가 저는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외교의 워싱턴을 가겠다라는 것 바로 뒤에 나온 얘기가 전 세계 어디든 그러면서 평양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어떻게 되냐면 여권 조성 시 평양에도 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그 안보위가 대처해서 세 가지 나라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워싱턴, 두 번째가 평양, 그 다음이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번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의 우선순위를 밝힌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 재임 기간 5년 중에는 또 남북 대화의 국면으로서 남북 정상회담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평양에 가겠다는 말은 그냥 쉽게 해석을 해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통합의 두 번째 키워드, 국민 통합이 남북 통합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남북 통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미 동맹과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연휴에 아마도 진보 야권의 후보답게 남북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라고 하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개선하는 계승점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하는 데서 그동안의 강대강 대치 일면도의 보수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된 다변화된 남북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남북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도 정상회담이 가능한 평양에 가겠다는 것으로 밝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경제 얘기. 경제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특히 청년들 20, 30대의 아픔을 보듬고 이렇게 감싸겠다.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되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민간은 민간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건과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은 공공기관은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당선되면 내년부터 하려 했는데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올 하반기에 바로 공공기관 일자리 한 3만 개를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려 하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지금 다 걷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차의 속도를 늦추고 좌우에 계속 무게차 위에서 하다 보니까 청와대 경호팀도 지금 상당히 긴장된 모습,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전부 걸어서 이렇게 연도부터 포진한 모습이 보이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경호 시스템의 변화를 강하게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대통령의 안전을 너무 위주를 하다 보니까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측면,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측면을
상당히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경호실까지 가감하게 협파를 해서 뭐 지금 그 경찰에다가 경호국을 신설하겠다는 그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그만큼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아직 발표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속도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는 것이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보이지 않습니까? 저쪽을 벗어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없고 바로 서강대로 대교로 오른쪽으로 도네요. 마포대교 방향 다리가 마포대교까지 저 서행을 하겠다는 생각인 걸로 비춰지고요. 네. 아무래도 국민들과 함께 더 만나기 위해서 그 코스를 서강대교로 바로 해서 단 코스로 광화문을 가는 게 아니라 마포대교 방향으로 뜬 걸 봐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기 위한 그 선회가 아닌가 생각이 저 길이 지금은 벚꽃이 다 졌지만 그 유명한 윤중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5월 대선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전에는 저희가 또 벚꽃길이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아까 취임식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전국 각지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줬다. 자, 진정한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그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를 보내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당당한 어떤 국민 전부의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를 했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그렇죠. 섬기겠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지지하지 않은 우리 국민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가 통합과 공존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통합을 넘어서 공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어떤 연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지금 윤중로를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좌회전하면 마포대교예요. 마포대교를 이제 지나서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경찰의 그 사이드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터사이클도 조금씩은 이제 불을 밝히면서 속도를 내고 이제 뒤를 따르는 차량들도 이제 시민들과의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차 안으로 앉았습니다. 무게차에 위에 이제 열린 곳은 닫혔고 이제 청와대로 가서 그 앞에 또 마련된 시민 환영 행사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들어오는 대로 또 연결해 드리고 지금 국회 위에 여의도 위에 뜬 드론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첨단 기술 덕분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계속 하나의 카메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어요.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도 있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드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그 행사에 여러 가지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네. 아마 이것도 허용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그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 19분 뒤인 1시에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이제 직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고, 이제는, 전 총리가 되고, 곧 되겠지만, 아직은 대행이지 않습니까? 대행은 아니고 그냥 현직 총리가 되겠죠? 총리. 자,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오찬회동에서. 좀 있으면 아마 권한대행도 아마 사표를 이제 내게 되겠죠. 총리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 국민 통합의 마지막 통합의 세 번째 키워드가 정치 통합인데요. 네. 일단 국방을 비롯한 외교 안보에 대한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현재 내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황교안 총리는 당분간 총리가 지명되고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 정부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과 함께 동거정부 형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안에 대한 주요한 보고와 의사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황교안 대행으로부터 1차 오찬을 비롯한 현안 보고를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측면이 지금 그 황교안 총리로부터 재정권을 아마 행사하도록 요구를 할지 안 할지가 그게 제일 헌법상으로는 헌법상으로 현직 총리의 재청을 재청을 받아야 장관을 임명하는 건데.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낙연 전남지사가 총리로 지명됐습니다만은 이낙연 지사가 지금 그 총리 내정자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재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지사가 총리가 인준될 때까지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또 장관을 지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총리에게 재청권 행사를 당부를 할 것이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쨌든 그 헌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현행 헌법에 따라서 그렇다고 총리 지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는 그 하마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한시 회동
이제 17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아마 그런 당부, 지금 말씀하신, 차 교수 말씀하신 초기 조각, 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좀 행사해주면 그런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오늘 그 모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오늘 인사혁신처 보도에 따르면은 각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그 황교안 총리도 전부 다 지금 그 사표를 제출을 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 모임을 통해서 이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반려를 하고 이 총리의 어떤 인사 재청권을 통해서 조각을 할 동안 계속 둘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낙연 그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지명자일 뿐이지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와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총리 후보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책임 총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총리는 뭐겠습니까?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총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그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유임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낙연 지명자를 통해서 이 총리 재청권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관전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무회의가 매주 열려야 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국정의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산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총리를 바로 사표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네. 이낙연 총리가 그 의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아마 통과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의 재청권을 현 총리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마포대교 마포로를 통과해서 가는 차량도 아직은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15분 뒤에 청와대로 가서 황교안 총리와 이제 오찬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좀 늦어질 수 있겠어요. 청와대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행사를 어느 정도로 간략하게 할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아현교차로 바닥을 보니까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연도가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시민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발적으로 소식을 듣고 좀 나온 시민들이 있어요. 네. 저로 직진을 쭉 가게 되면 한 3, 4km 가면 광화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까지 저속도로 가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눈 맞추고 손을 흔들 담례를 할 예정인가 본데 아마도 취임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창 밖으로 손이 나와 있는 모습 보시죠? 네. 저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른쪽 차창을 열고 이제 무게차의 위로가 아니라 차창을 통해서 계속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럼 시민들은 아마 저러면 더 많이 나와서 가든길을 더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쁩니다. 1시에 보신 것처럼 황교안 총리와 함께 식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식사를 한 후에는 2시 반에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을 보면 1시에 황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당부하고 조율이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초기 그 명단, 국무총리 내정자 또 뭐 여러 지금 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실장도 아마 발표를 한다. 아까 그 경호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 얘기를 했는데 경호실장이 첫 번째 인사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경호실의 의미를 바꾸는 데 상당히 주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선 아까 이미 말씀들 하셨는데 이낙연 총리 내정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대단히 높았고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뭐 압도적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또 유세 기간 중에 비영남 총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양력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952년에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고요. 동아일보 기자를 했고 또 특파원도 다녀왔고 정치부장도 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사선 의원을 지낸 뒤에 전라남도 지사를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고 2002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 지난 대선회 때는 문재인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일찍부터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아마 열흘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많은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예측하기는 청와대는 개혁적인 참모들로 꾸리고 총리는
통합형으로 꾸리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도 통합형이라면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중도형의 인사, 예를 들면 진영 의원 같은 분들을 많이 거론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낙연 지사를 임명한 거 보면 아마 향후의 내각의 성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반인 호남 그리고 정의당 정도의 야권 진보의 협치 정도지 거의 중도라던가 보수층까지 확산되어 가지는 않겠다. 네, 따라서 다시 무게차 위로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아까 이제 오른쪽 창을 열었는데 또 다시 무게차 위로 올라와서 시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무게차 위로 본인이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마포경찰서 앞인 것 같습니다. 네. 마포경찰서 앞에 이제 그 근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하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선루프를 통해서 다 밖으로 나와서 또 태양광 그 차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썬루프 덱을 이렇게 열면 네네. 일어설 수가 있는 공간인 거죠.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네. 무게차는 사실 이 컨버터블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뚜껑이 열리는 차인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선루프를 이렇게 길게 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한 거 마저 말씀드리면 따라서 이낙연 총리를 내정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통합정부인 통합정인데 아마도 중도 외연까지 통합이 아니라 진보 야권의 통합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총리 내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른쪽, 왼쪽 두 손을 다 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을 이게 맞고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좌우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고 멀리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오른쪽에는 청와대 앞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하단의 청와대 앞의 모습이고요. 그 위는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 보고 계신데 조금 후에는 그쪽으로 차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곳이 촛불 때도 수많은 그 촛불 민심이 모였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요. 이낙연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 동교동계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손학규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뭐 어쨌든 그 언론사 출신, 총리 내정자. 예. 언론사 출신이지만 정치 임무를 동교동을 통해서 하셨죠. 그리고 이제 호남의 뭐 출신이고 호남 기반의 정치인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손학규 전 대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손학규계를 대표할 만큼 중진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뭐 당적을 유지하면서 전남지사를 계속 해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교동계 또 그리고 국민의당 전체와 아우를 수 있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인물이 호남과 뭐 국민의당 그다음에 이제 이 기존의 야권을 복원하는 정도의 그런 큰 인물적인 그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동교동계가 이번에 사실 원로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또 손학규 전 대표는 상임공동위원장까지 국민의당에 맡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이 지사의 역할이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그 길까지도 열어놓는 그런 어떤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정치적 포석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60항쟁으로 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식으로 복권됐을 때 동교동 정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다시. 네. 그때 당시 동아일보 출입 기자를 한 걸로 제가 네. 그때 보면서 그때 인연을 맺었던 동교동계 이 식구들과 상당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4.13 총선 때 전남 지역이 사실상 국민의당 녹색 돌풍으로 모든 것이 국민의당이 석권했을 때 사실 이낙연 지사의 거치가 상당히 주목됐던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적을 끝까지 지켰다는 그런 정치적 의리 이런 네.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낙연 총리 지명자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인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는 이낙연 당선자 이전에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전남 출신이고 또 캠프의 비서실장을 했고 박원순 지사맨으로 한때 분류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인사 역시 또 임종석 실장이 이낙연 지사에게 통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흘 전에 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의 이 새 정부의 중요 인사의 어떤 그 방향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다 호남 인사 특히 아닙니까? 이제 전남 인사예요. 예, 전남 분들이 그만큼 이제 그
호남의 소외 부분에 대해서 뭐 응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이 갖고 있는 지난 10년간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그 소외의 문제를 정말 그 한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호남을 가실 때마다 하셨는데 네네. 그걸 구체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차 옆자리에 김정숙 여사는 7월, 6월부터 주말이면 1박 2일 호남을 찾아서 호남 특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호남의 그 민심에 공을 들였고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사를 오래 하면서 특히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소속 그 단체장으로서 현장에도 여러 번 가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인연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낙연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금 광화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마 조만간 광화문 쪽으로 올 것 같은데요. 자, 인선 얘기로 가보면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인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나오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자가 나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인선이 되는 걸 보면 이미 일찌감치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때 벌써 선거가 있기 한두 주 전에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할지 여부 이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내각이라고 얘기가 하죠. 있었죠. 결국 이미 다 내정돼 있고 이른바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적으로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영이 꾸려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오늘 주요 일간지에 봤을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지방까지 갔다가 대구로 돌아오기 전에 가끔씩 없어졌는데 알고 봤더니만 한 호텔에서 임종석 그리고 김경수 의원 이분들과 모여서 이와 같은 그 청와대에 대한 내부 비서진 그리고 내각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와 같은 그림이 오늘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은동 자택에서 가까운 모텔 이름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임종석 실장 또 지금 거명된 아직 거론 수준이지만 민정수석의 신현수 전 대검 부장검사 양정철 총무비서관 얘기는 진즉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실세 중에 실세 캠프 비서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아주 중요한 자리 또 국정원장에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분으로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얘기도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명단은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오셨던 분들이 위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이 상당히 1위를 쭉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지금 청와대의 그러니까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할 것인가 부분은 상당히 밑거림은 아마 충분히 준비되어 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이 통합정부라고 한다면 네. 과연 지금 민주당적 또는 자신과 오랫동안 같이 하지 않은 분들을 어떤 분들을 그러면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고 네. 그걸 어떤 식의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셔올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래 정치를 같이 하거나 잘 아는 분들에 대한 인사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의 수혈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도 앞으로 이제 중요한 관심 포인트고 주요 장관 이름도 조금 나와요. 그런데 아직은 이건 보도 수준에 그치는 거지만 법무장관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오래 지냈고 또 비문계에서 막판에 또 중간에 합류해서 큰 힘을 실어준 박영선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청문회 때 많은 활약을 보인 박병재 의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분 다 통상적으로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율사 출신이 아니죠. 네. 율사 출신이 아니면서 언론인이죠. 그렇죠. 언론인 출신이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 되시는 그 분이 미국 변호사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대한 변협할 때 보면은 법조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해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법사위원장을 지닌 박영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입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죠? 그 강금실 그 장관 같은 경우에도 판사 출신이면서 법무장관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이분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판사 출신이 법무장관으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이제 청와대 앞에 모습 좀 보면서 이제 12시 58분 예정대로라면 1, 2분 뒤인데 시민들과 인사하고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지체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태운 차 잠시 후에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선에 대한 얘기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당 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혹시 야당 의원 중에도 혹시 내각에 들어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오늘 아침 조간 몇 군데에서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틈틈이 그 청와대에 대한 참모들의 구성이라던가 취임 즉시 해야 될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주로 했을 것이고 아마도 조각과 관련되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을 통해서 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정당의 추미애 대표라던가 우상호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조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받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구체적인 명단은 그래서 아마 청와대 내에 있는 그 참모들을 통해서 제안은 되었겠지만 그 절차는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을 중심으로 조각을 해 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차가 세문안교회 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저희 채널의 이 사옥 위에 있는 일민미술관 위에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서는 대통령의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멀리 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희묵그레하게 보이는 곳에 청와대가 있고요.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고 세월호 천막 옆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속도로만 가면 아마 본관 오찬장까지 아마 10분 이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광화문 광장을 질러가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맞이하면서 즐겁고 환영에 찬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총리는 지금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 이제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정확히 지금 1시에 맞춰서 새 대통령과의 오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누구보다 지금 광화문을 지나고 있는데 광화문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겐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유세를 처음 시작할 때도 0시에 그 광화문에서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또 마지막 유세도 광화문에서 했고 당선 직후에도. 예, 당선 직후에도 또 광화문에 밤에 0시경 나와서 또 지지자들과 또 국민에게 메시지. 안희정 지사가 또 연설하다 뽀뽀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저기 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장면은 앞으로 두고두고 자료 화면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안희정 지사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절대 안 쓸 수 없는 자료 화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광화문 광장, 광화문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자, 이 코스가 공교롭게도 수많은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걸었던 길과 같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청와대로 더 다가갈 때 800m 전, 400m 전, 200m 전, 100m 전까지 갔던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길로 들어가니까 그 다가갔던 그 시민들의 열망이 결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아마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저 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인사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국정을 5년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그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저 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큰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참여정부의 성공도 있었지만 부분적인 또 실패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공과를 모두 생각하면서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질 거라고 봅니다. 차재현 교수님, 저 차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오찬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오늘 야당 대표들 만나면서 충분히 조율하고 또 의석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무리한 청문회나 또 무리한 인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그 정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인사에서 많이 그 삐끗하면서 정권 자체가 상당히 그 마지막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될 절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치와 이 연정이라는 통합이라는 이 그 큰 줄기를 봤을 때는 아마 야당의 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거 신중하게 고르는데 상당히 그 진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을 지날 때는 다시 지금 썬루프로 열고 몸을 내밀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인사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광화문 광장 하면 무엇보다 촛불 집회가 있었던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꺾어지면 효자청운 주민센터로 지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 길이 이제 법원에서 자꾸 이제 앞으로 연장했던 그래서 시민들이 꼭 저 길을 가서 환호하고 또 촛불 행사를 하면서 그 어찌 보면 이 보궐대선을 이끌어내는 그 역사적 장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그 광화문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했죠. 그러니까 네. 이번 촛불 민심이 있으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었는데 법원이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이 촛불 민심이 대통령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800m, 400m, 200m까지 갔던 것이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의미심장한 것이 지금 문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의 앞에 보면은 왼쪽에는 지금 봉황 깃발, 대통령을 네. 상징하는 깃발,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통합과 공존의 시대, 그리고 지지를 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런 것으로 태극기 집회와 어떤 촛불 집회가 다 섬기는 그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뉴스 특급이 또 이어질 텐데 차가 지금 앞서가던 경찰 경호차가 잠시 섰습니다. 저 차가 이제 청와대 앞에서 예정된 시민들과의 행사를 할지 나중에 이제 또 이어지는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 행사를 하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시민들과 인사하며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잠시 후 이제 1시 5분인데 조금 늦어졌지만 황교안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네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